푸른밤 종현입니다. 문턱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회사에 취직하기만 하면, 이렇게 문턱만 넘으면 다 된다 생각하는 걸 뜻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의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인생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요.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턱을 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이랑 비교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묵묵히 해서 오래 남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 앞에 문턱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묵묵히 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죠? 4월 2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4월 20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글렌체크의 파스픽이었습니다. 문턱증후군 이야기했어요. 오프닝에서. 어때요? 우리 가족분들도 그러신가요? 근데 저는 사실 뭐만 하기만 하면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글쎄, 좀 한시름 놓을 수는 있겠죠. 당장 내가 급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얻어내면 거기 성취감 덕분에 한시름 놓고 신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정말 몇 시간뿐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원하던 걸 얻어도 꼭 다음 스텝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 것들이 또 함께하는 것 같고 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재밌잖아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딱 이뤄냈을 때 더 이상 할 게 없다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다음 스텝이 있고 다음 주어지는 더 큰 미션들, 넘어야 할 것들, 이런 게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삶에. 전 그렇습니다. 자,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이죠. 항상 단호하게 상담을 하시는 분이에요. 남자 팬보다 여자 팬이 더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오십니다. 언제든 상담할 거 있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터키항공, 롯데제과, 광명시청, 죄영, 채널 브리즈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센트럴파크 동쪽에 5번가를 걷다 보면 뉴욕에서 네로라 하는 미술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 길을 뮤지엄 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볼 곳은 뉴욕 시민들도 자주 간다는 뉴욕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죠. 단연코 뮤지엄 마일의 백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입니다. 무엇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0년 개관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후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기부에 의해 성장을 거듭했는데요. 참여한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면 록펠러, JP 모건, 리먼, 빌 게이츠 등등 세계적인 갑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부를 했다고 하네요. 결국 지금은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사실 이곳을 하루 만에 다 도는 건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소장품만 300만 점이나 되는데 일주일이 걸려도 힘든 시간이죠. 그래서 집중 공략해야 할 코스는 바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가 몰려있는 곳. 여기만 보는데도 하루를 싹 다 써야 할 정도로 작품이 많고요. 한국관도 있는데 약 400여 점의 작품을 볼 수가 있네요. 참, 이곳에는 상주하는 음악 단체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현대 클래식 그룹 알람 웰 사운드인데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협약을 맺고 라디오 리라이트라는 작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곡에 영향을 준 음악,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돌면서 들어봅니다. 라디오헤드, Jigs Falling into Place.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라디오헤드의 Jigsaw Falling into Place 였습니다. 뉴욕의 박물관,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사실 미술이나 이쪽에는 완전 문외한이어서 예전에 르브르 박물관 갔었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나도 크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미술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겉에서만 봐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건축물도 사실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미술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압도됐던 기억이 나는데 어떨까요? 이곳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니까 그만큼 또 대단하겠죠? 자, 노래도 들어봤고 이제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9048님, 남자친구는 대학생이고 저는 재수생입니다. 저는 평일 알바를 하느라 주말이 참 힘든데 힘들다고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 남자친구가 서운해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이해가 가고 본인이 힘든 것도 둘 다 이해가 가는데 근데 표현의 차이 아닐까 싶어요. 남자친구분이 서운해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운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서운해서 좀 삐쳐서 연락이 안 되고 싸움이 있다거나 하면 쉬고 싶어서 다음에 보자고 한 건데
싸우게 되면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그러진 않길 바라고 좀 남자친구분에게 한번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때요? 나 지금 이런저런 상황적인 부분이 힘들어서 이렇게 내가 갑자기 약속을 바꾸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좀 이해해주고 네가 좀 날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인이라는 게 좀 그런 거잖아요. 항상 감정을 공유하고 내가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옆에서 묵묵히 또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공유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는 게 역할 아닐까 싶기도 하고. 홍요한님, 학교 때문에 타지에서 자취하고 있는 자취생입니다. 3월 초에 집 내려가고 지금까지 집을 못 내려간 지 한 달이 넘었어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대외 활동에 공부에 치여 사느라 엄마 아빠 생각도 못하고 살았네요.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어지는 밤입니다 하셨습니다. 에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늦어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뵙거나 그러긴 힘들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해도 참 대견한 거죠. 요즘에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가족 생각, 지인들 생각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홍유아님은 그래도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언제 또 시간을 내서 내려가고 그러는 거죠. 한주민님,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쳐주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착하게 대해줬더니 애들이 쌤 남친 있어요? 쌤 이거 못 풀죠? 이런 식으로 자꾸 장난을 치네요. 그냥 무시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역시 항상 성장기엔 이게 문제야. 잘해주면 만만하게 대하고. 에휴. 근데 주민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님은 안 그랬을 수 있겠지만 이 나이 또래의 이 장난기 아시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친 있어요? 그러면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존댓말. 쌤 이거 못 풀죠? 풀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하면 되게 장난치듯 무섭게 대하는 타입이라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 재밌고 귀여운데 마냥 다 받아주지는 않는 편이라 또 일단은 지금 가르쳐주는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는 위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익현님, 저는 요즘 매일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에요. 아무리 자기소개서를 내도 계속 연락이 없다 보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네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이런 제가 요즘 위로를 받고 있는 노래, 구와 숫자들의 높은 마음. 저처럼 힘든 취준생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가사가 참 좋으니 가사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사실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내도 연락이 없다 이런 사연들이 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도 어떤 좀 조언을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인연인 것 같아요. 회사도 그렇고 직업은 항상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기다리고 꾸준히 준비를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무리 말해도 조바심 나는 마음은 멈출 수가 없겠죠. 그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빈틈없이 본인 마음에 들게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무언가들을 꾸려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1239님, 오늘 안방 서랍을 뒤지다가 엄마가 제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저를 낳고 약 1년 동안 쓴 육아일기를 찾았어요. 궁금증에 못 이겨 첫 장부터 쭉 읽다가 눈물주머니가 터져버렸네요. 엄마께 미안하고 감사한 밤입니다. 키썸의 To Mom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눈물 나죠. 내가 자각 능력이 없을 때부터 나를 생각하며 써준 글들인 거잖아요. 역시 어머니의 위대함.
부럽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꼭 글이 아니더라도 내가 배에 있을 때는 어땠어? 뱃속에 있을 때 뭐 태몽이나 뭐 이런 건 어땠어? 이런 거 다 물어봐야겠어요. 들어도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태몽 얘기랑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김사랑의 취중괴담 듣고 올게요. 이런 날엔 이런 밤엔 맘을 비워 머리를 식혀 오늘을 지워 내일은 버려 우린 그래 나의 노래. 김사랑의 취중괴담 듣고 오셨어요.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공연, 마술피리 갈라 콘서트에 푸른밤 가족들 초대해요. 오페라 마술피리의 아름다운 아리아를 다양한 악기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예술의 전당 IBK 챔버 홀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스페인 수교 65주년 기념 공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플라멩고 무용극, 롤라장의 플라멩코 카르멘에도 푸른밤 가족들 초대해요. 장소는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이고요. 5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올게요. MBC FM for you.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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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FM4U. 좋다. 1994년 11월 10일 미국 시애틀, 빌 게이츠의 친구인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이것을 했습니다. 1996년 2월 12일 대한민국 서울 MBC 라디오가 국내 최초로 이것을 했죠. 이것은 바로 인터넷 라디오. 국내 최초의 인터넷 라디오 MBC 미니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라디오 앱으로 진화한 MBC 미니. 여러분도 지금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MBC 미니. FM for you. 91.9. 남녀가 다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연락의 횟수입니다. 연락의 빈도와 애정의 척도가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전화 몇 통, 메시지 몇 개, 이걸로 애정과 관심의 크기를 단정 짓기도 하죠. 하지만 자주 연락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의심할 수는 없죠. 도대체 적당한 연락의 기준 몇 번일까요?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도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은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하루 몇 번 정도의 연락 적당하죠? 맥시멈 3번이라고 봅니다. 맥시멈 3번. 네. 미니멈 아니고요? 맥시멈 3번. 3번 진짜? 하면 충격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의외로 연락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은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는요? 저는 이제 문자 전화 포함 미니멈 3번. 미니멈 3번. 네. 맥시멈과 미니멈. 네. 자, 경우의 수는 많아도 정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 별에서 온 연애. 아니 도대체 연애를 몇 번이나 하신 건지 연애에 관한 마르지 않는 조언을 해주시는 두 분이죠.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어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죠. 맞아요. 잘 지냈으면 됐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맞습니다. 맞아. 잘 지냈다고 하면 그래요. 뭐 넘어가죠 바로. 자, 앞서서 연락 횟수, 네네. 연애 연락 횟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 번, 맥시멈과 미니멈이 세 번. 너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두 그 분? 문자, 전화를 다 포함하면 3번 정도는 나오지 않나? 보통. 네, 일어나서 뭐 네. 문자 한 통, 일어나서 문자 한 통. 뭐 밥 먹으라 뭐 이런 얘기하고 점심밥 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점심 먹을 때 나 점심 먹을 때 한 번 보내고 아니면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뭐 시간 날 때 전화 통화하면서 잔다든지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딱 적당하지 않나요? 네, 되게 적당하네요. 네, 적당해요. 그죠?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글쎄요.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치면 적어도 2번 이상 해야죠. 아침 저녁? 아침 근데 저녁. 아침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면. 왜냐면 일단 그래, 맞아. 그거 늦게 인정. 일어나거나 그래. 뭐 그거 경우의 수가 또 존재하니까. 그럼 2번. 2번? 아침 나도 딜? 사실 좀 딜 늦게 일어나가지고 받고 2번 받고 그래. 꿀. 2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최소. 자, 윤주 씨는 네. 맥시멈 3번. 네네. 그럼 연락을 3번 이상 하지 마라. 뭐 연락을 귀찮다. 자주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네네.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 번이라고 치면 뭐가 맥시멈이요? 맥시멈 한 번이더라고요. 맥시멈 한 번이라고 치면 3번이면 나한테 많다. 어. 그럼 약간 부담스럽다. 왜 이러는 거지? 얘 부탁할 게 있나? 아니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바쁠 때 네네. 연락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 바쁘면 뭐 상관없죠. 뭐 섭섭함을 느낄 만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연락으로? 나 일하고 있어 이 음. 정도만 하고 끝났을 때 연락을 한다거나 자기 전에 연락하면 그냥 걱정만 안 되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주 씨가 항상 좀 별연애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 네. 자기 전에 연락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머 나 몰랐어. 아니 잠들기 전에 항상 뭐 그래도 한 번은 뭐 해야지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던 적이 저 몇 번 아침에 있어서. 일어나서 연락하는 것보다 자기 전에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연락하는 거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 이건. 아침에 연락하면 되죠. 그럼 돼요. 알겠습니다. 되게 쿨해요. 두 분 어쨌든. 여기 집착하면 안 돼. 그럼 한도 끝도 없어요. 맞아. 진짜. 맞아. 연락 빈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네. 바쁜 사람들이면 맞아요. 그리고 또 성격도 성격. 성격 차이죠. 성격 차이. 맞아. 왜요? 발음적으로는 틀릴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았거든요.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성격. 성격. 네, 성격 되게 차이. 사투리인 것 같아. 성격적으로. 어쨌든 자, 문자와 통화 둘 중에 뭘 더 선호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뭐가 좋으세요? 저는 문자를 더 좋아해요. 문자. 네. 세진 씨는요? 저는 좀 답답해요. 문자는? 맞아요. 네, 저는 그냥 뭐 할 말 있어도 전화 많이 해요. 음. 다른 친구들한테도. 어떤 맞아요.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예. 답답해요. 그거 자꾸 오타나고 그래서. 전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그럴 수 있죠. 네. 활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전화는 내가 활자 매니아. 내가 음성을 생각났을 좋아하고 때만. 그러니까 음성과 활자 이 차이가 확실히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연락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 종영군한테 안 물어봤네. 저요? 네. 쫑기는 어때요? 문자 타입일 것 같긴 한데. 문자 타입이긴 한데 근데 점점 나이가 어린 친구일수록 그게 더 심해진대요. 음성도 저는 메시지 타입, 음성 메시지 타입, 음성 메시지. 통화 언어, 음성 넘어갈 메시지, 때까지 전화를 안 통화 받아주는구나 언어, 음성 상대방이. 메시지까지. 아이고 슬퍼라. 그렇게 안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톡에도 다 음성 메시지 있는데.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발끈하는데요? 내가 할 말만 하는 걸 좋아해요.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 약간 이기적이네. 최악의 스타일이네요. 이기적이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애를 못 하나 봐요. 누가 믿을까요? 이거 듣는 사람들 중에. 자, 노래를 듣겠습니다. 뭐 못 믿으면 노래라도 들어야죠. 자, 노래는요. 주요 그리고 핫펠트가 함께한 There Must Be 듣고 오겠습니다. 다들 눈을 감으라 해 어둠이 찾아올 때 변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다 그런 거라고 모든 건 잊혀질 거고 결국 다치는
주효 그리고 핫펠트의 There Must Be 듣고 오셨어요. 자, 가볍게 우리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니까 네. 이제 가족분들 사연 만나봐야죠. 종로구에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동네 종로구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H씨가 보내셨어요. 제가 요즘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들이대는 선배가 있는데요. 도대체가 진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선배는 작년 2학기 때 복학을 해서 나타났는데요. 처음 만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타입이고요. 성격이 밝은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밝아서 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활발하니까 복학 첫날부터 동기들이랑 친해졌는데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저한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일단 먼저 사과드릴게요. 저 이런 타입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말이 일단 많네요, 되게.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으면 헤어지고 오빠랑 사귀자. 아이고. 오빠 완전 괜찮은 남자. 어때? 좋지? 너무 싫어.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저도 웃어 넘겼는데요. 제가 웃으니까 좋다고 생각한 건지 점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농담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남자. 되게 부담스러운 분이네 저분. 내가 지금 너 10번 찍고 있는 중. 야, 니네들 카운트해라. 몇 번 했어 지금? 몇 번 했어? 정확히 세? 알게 뭐야. 오빠, 사람들도 많은데 이러다 저 진짜 남자친구 안 생기겠어요. 많으니까 이러지. 이제 그런 장난 그만 좀 하세요. 나 진심인데. 너 남자친구 생기면 내가 그 녀석 가만 안 둘 건데. 아우 짜증나. 이러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 오빠한테 감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 정말 저한테 마음이 있다면 따로 연락해서 진심을 다해서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따로 연락 한 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있을 때만 그래요. 물론 여자들 중에선 끊임없이 대시를 받으면 마음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오빠가 점점 더 싫어집니다. 한 번은 정색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때도 오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남자가 진짜 싫어요, 전. 야, 너 어디서 선배한테 정색을 해? 나 너 선배다. 조심해라. 이렇게 받아칩니다. 진심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젠 선배 타령을 하니 진짜 너무 싫어요. 다른 선배, 후배, 동기들한테는 자꾸 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사람들이 저만 보면 사기라고 하는데요.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제 심정 모를 겁니다. 도대체 그 선배 진심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선배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죠? 이게 뭐죠? 일단 뭐예요 이게? 멘붕의 끝. 매력 약간 터지는데요 이분? 그러니까 남자가요, 여자가요? 남자. 매력 있지.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 혹시 아니에요? 자, 이런 남자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선배 마음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요? 그런 사실은 너무 수줍은 거야. 너무 수줍어서 1대1로 연락을 못 하겠고.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남자. 그렇죠. 학생들의 그런 것도 마음처럼. 조금 있지 않을까요? 아무 생각 없는 자꾸 이러는 거면 진짜. 그 말도 약간의 일리가 있긴 있는데요. 네. 그 선배 어디서 선배한테 정색을 해? 나 너 선배다 이런 단어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꼰대 안 되나요? 네네. 예. 생각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한 번만요.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요. 네, 다시는 없을 거예요. 이런 단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못 썼네. 그게 아깝네요. 심할서 빨리 준비해드릴까요, 피디님? 1회. 아니 그렇게. 진짜 뭐 앞에는 그렇다 쳐요. 자기가 이제 너무 이제 따로 만나서 네네. 얘기를 했을 경우에 완전 거절당할까봐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게 가볍게 캐주얼하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선배 타령할 때는 정말 못난 놈이네요. 못난 녀석. 네, 네. 못났어요. 네. 못난 선배 친구네요. 타령한 거는 이건 진짜 너무 웃겨.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타입인 건 일단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네네. 오빠랑 사귀자. 오빠가 그럼 형이랑 사귀자. 아닌가요? 물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취향이야 존중하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앞에 그런 네. 오빠가 누나가 언니가 형이 이걸 좀 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렇죠. 이런 화법을 사용하는 그럼 어떻게 조면이가 아니, 약간 이렇게
내가 있잖아요. 내가 나 종- 김종현이 1인칭. 종현이가 갑자기 뭐야 그런 거 좋아할 줄 알았네. 귀척 나 김종현이가 갑자기 이렇게 어,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건 일단 거기서 일단 첫 번째로 싫고요. 그 사람이 많은 데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은연중에도 아니죠. 이건 대놓고 대놓고. 계속해서 드러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게 진실인지 안 느껴지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고요. 남자 입장에선 이게 어떤 것 같아요? 글쎄 진짜 어릴 때가 아니라 진짜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뭐 지금 신입생. 뭐 신입생도 좀 그렇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뭐 한 중학생, 중학생도 커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런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내려가네요. 그런 어린 아이들한테 아이고 귀여워. 크면 나랑 결혼할래?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잖아요. 네네. 커서 이제 아가씨 되면 나랑 사귈래? 뭐 이런 식으로 장난 이런 아가씨 식의- 돼서 되게 아저씨 같네요. 물론 지금의 제 나이에 이런 장난을 치기에도 좀 네. 민망할 나이죠. 너 저는. 아가씨 되면 나랑 만나자. 아가씨 바로 신고할 거야. 112에 지금 만나자는 것도 아닌데 왜 벌써 신고를 해요? 어찌됐든. 저 사람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제가 그런다면 어. 세진 씨에게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다 컸잖아요. 그쵸, 둘 다 그쵸. 성인이고 대학에 입학했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함을 조장하는 것. 저는 약간 음. 제가 만약에 이 여자의 입장이라면 이분의 입장이라면 사람들 다 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배 저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정색으로. 진심이에요? 음.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이 정말 얼굴 빨개지면서 막 당황하면 막 도망가. 저희가 울면서 뛰어가기. 갑자기 고무줄 끄고 도망가. 그러면 그럼 진짜 그때는 좋아하는 거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좋아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고 그냥 뭐야 너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게 나와 이러면은 정말 장난인 이상한 거네. 사람인 거고. 아니 그러면은 되게 간단하게 음. 명료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정말 좋아하면 어떡해요 그때? 좋아하면 뭐 그러면 좋아하나 나한테 보다. 제대로 얘기하세요. 어. 제대로 거절해 줄게요. 단칼에 잘라줄 테니까 지금 칼을 많이 갈았으니까 단칼에 두 동강 내줄 테니까 빨리. 그렇게 다 있는 데서 나를 민망하게 했으니까 나도 다 있는 데서 얘기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세진 씨는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윤주가 말한 방법은 좀 젠틀한 방법이고요. 저는 조금 단칼에 자르는 방법. 어떻게? 뭐였지? 이분이 또 이 여자분한테 그랬을 경우에 네. 선배 저는 선배 싫어요. 아 앞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나 진짜 나 선배 진짜 같은 사람 너무 아니야. 싫어. 선배 같은 진짜 최악. 나 진짜 선배 같은 사람 만나면 와 나 탈모 걸릴까? 스트레스성? 네, 다시는 저한테 이런 얘기 또 하지 마세요. 그때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계속 장난처럼. 신고를- 아니, 장난처럼. 법적으로 근데 이렇게 가나요? 계속? 마지막에는 약간 진심으로 형사처벌? 가야 네. 되는 게 이분이 웃으니까 좋다고 생각한 아. 건지 점점 과하게 했다니까 그럼 여기서 정색을 해야 되는 막 건가요? 웃다가 그러지 마세요. 진짜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서 그 대목에서는 신고라는 단어에서 정색. 아니면 갑자기 어깨를 툭툭 치고 귓속말로 진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휴대폰에 112 딱 쳐가지고 한다거나. 아 그거 너무 위트 너무 많이 있다. 위트 있나? 너무 위트 있어요. 아, 빵 터질 것 같아요. 다우스 얘 봐라 112 쳐서 나한테 보여준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아무튼 수 정색은 한번 해야 할 타이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디 선배한테 정색을 해? 음. 이거 사이클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하면 어디 후배한테 찝쩍거려. 찝쩍거려. 계속 진흙탕 싸움이네요. 끝으로 가네요. 끝으로 가. 진흙탕 싸움이다. 개인적으로 사실 뭐 그냥 이 사람이 별로라고 생각을 하면 연 끊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생각을 하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여자분이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런 이 사람이, 남자분이 뒷얘기하고 다닐 수도 얘기 있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모르는 거 진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건데 네. 이분이 어느 정도 그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되게 좀 긍정적인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나봐, 사귀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 그걸- 나쁜 오빠는 아니구나. 네, 그렇게 또 그걸 또 생각을 아니면 해야겠네요. 그 남자가 너무 어필을 하니까 이제 작작하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야 사겨. 듣기 싫어, 야 듣기 싫어, 야 사겨, 듣기 싫어. 내 인생 이거. 아니니까 사귀어봐 일단. 연기자네. 말만 하면 다 연기하네. 깜짝이야. 좀 이따 부탁드릴게요. 그런가 보다. 자,
뭐 정색을 한번 할 타이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아까 방법이 전에 되었든. 윤주가 말한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색을 하면서 어. 정말 저 나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심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원래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좋아져. 그 순간에 왜냐면 그러면은 갑자기 또안 나한테 된- 지금 정색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어, 어.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니까 어. 심지어 또 그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오픈돼 있을 수도 있을 만한 뭔가 어. 가능성을 열어둔. 진짜 나 좋아해요? 그때 매력 어필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내 매력인 걸. 그거 내 매력이 그래, 내가 갖고 그래. 있는 매력인 걸.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자, 옥상달빛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3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에즈원의 10이야 이 곡 듣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옥상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들 만나볼까요? 네, 0101님. 평소에 저를 남동생 대하듯 막 대하는 오빠가 있어요. 헤드락도 걸고 발길질도 하고요. 장난식으로요. 근데 친구들이 그 오빠가 저를 좋아한다는 것 같다고 하네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대할 수도 있나요? 발길질도 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발길질은 글쎄 이거 뭐 수준의 차이지 않을까. 근데 뭐 헤드락은 뭐 귀엽게 뭐 아프지만 않게 아니 이거 빨개져. 이마가 새빨개. 진짜로 기절하고 이런 정도만 아닌다면 두통이 뭐 3일가. 그럼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네네. 발길질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단어가 너무 세네요. 발길질. 제 헤드락. 생각에는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한번 느낌인데요. 던져봐요 툭. 아 왜 이렇게 괴롭혀요? 나 좋아해요 혹시? 이렇게 또 그러든지. 그렇게 매력 어필. 또 매력 있어. 심쿵. 심쿵해서 다시 헤드락. 다시 해드려. 두둥 아니거든 이러면서 얘들아. 그래도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장난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싫어하진 않겠죠. 싫어하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예. 네. 7709님 얼마 전 친한 남사친에게 남자 사람 친구에게 네, 남사친. 왜? 남산 아니에요. 남자 사람 친구에게 네. 고백을 했더니 기다리라고 답이 왔어요. 헷갈려서 직접 물어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흘 정도 기다렸는데 이거 차인 건가요? 아니 되게 뭘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입사도 아니고. 신입사원 뽑나? 되게 고민하네. 아니 고민해야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4일 정도까지 진지하게 고민할 거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 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 있을 수도 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뭘 고민하면 진짜 4일이나 친한 가요? 남자 사람 친구. 근데 뭐 되게 오랫동안 친했으면 고민을 할 법도 하겠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4일 정도 기다렸으면 저는 다른 남자 만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모르겠어. 그냥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겨요. 그리고 심지어 되게 진지하게 기다려. 여보세요? 한번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기다려줘. 그리고 사흘 기다렸어 심지어. 나도 한 달 기다린 줄. 우선은 한번 진지하게 기다려 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사흘이면 3일 아닌가요? 그렇죠. 사흘이면 4일 아니에요? 3일. 삼일이에요. 나흘이 사흘. 사흘이면 3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정신이 혼미해요. 너무 웃겨서. 제 생각에는 약간 기다려 보다가
진지하게 거절을 하면 그때는 정말 다른 사람 그냥 바로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당연하죠.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건 정말 아닌 거. 좀 아닌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요. 네. 7341님. 그냥 편한 친구처럼 지내는 오빠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친한 오빠. 오빵. 되게 이렇게 편한 친구 오빠가 되게 많네요. 그러게요. 이래서 오빠를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아. 주변 사람들이 다른 여자 후배랑 그 오빠랑 엮는데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다른 오빠 B가 오. 있거든요. 저 왜 이러죠? 말도 안 되지만 두 사람 다 좋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둘이 있는 거예요. 친한 친구 오빠 A 그리고 좋아하는 오빠 B. 근데 편한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 자체도 질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요? 그죠. 어, 맞아요. 이게 꼭 좋아하지 않더라도 음. 나랑 굉장히 친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생겨서 나랑 할 일을 이 사람과 한다라고 생각하면 질투는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죠. 그렇게 그거를 생각하면. 잘 본인이 잘 이렇게 배제시켜야죠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난 아니구나 이렇게. 혹은 내가 지금 마음이 가고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는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분명히 질투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이래서 남자들이 아는 오빠를 싫어하는 이유. 일단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오빠. 하지만 나도 누군가의 아는 오빠인 거잖아요. 난 동생이 없어요. 내 눈빛으로 한번 또 맞아볼래요? 눈빛으로 또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 녀석이 네. 조은산 씨. 여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여친이랑 친한 친구가 혹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말을 걸어보라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빨리 말 걸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가 나에게 야 지금 네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말 걸어봐.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친구가 그 나한테 말 걸으라고 했던 친한 친구한테 네가 좀 얘기해서 연락 좀 해봐. 연락 좀 하라고 말 좀 걸어봐. 라고 한 얘기해 상황이 주라고. 아닐까. 연락이 없어. 혹은 연락이 없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헤어져야 오히려 돼? 앓는 소리를 해서. 앓는 소리를 해서 야 기다리고 대신 있을 수도 전해준 있어.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조은산 씨가 뻔하네요. 마음에 그게 있으면 연락하는 거고. 그래요. 그치. 아니면 안 해야죠. 더 나쁜 사람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네. 익명 요청 K님께서요. 알게 된 지 2주 된 편입생 오빠가 있는데요. 또 아는 오빠. 아는 오빠 이래서 안 된다고요. 오빠는 악의 근원. 지난주부터 내내 선톡을 보내고 할 말 없어서 답장을 안 보내도 매일 톡이 와요. 오. 밥을 사주겠다거나 공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서로 자취방도 가깝거든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네, 당연하죠. 그쵸. 네, 이거 불화의 씨앗 아는 오빠. 하지만 지금 뭐 익명을 요청하신 K 씨가 네.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린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싫지 않으면 뭐. 네. 맞아요. 8829님 집 방향이 비슷해서 같이 가는 여자인 친구가 있어요. 걸으면서 자꾸 손을 제 어깨에 슬쩍 스쳐요. 어깨 어디 있어요? 미안해요. 제 손. 되게 어깨 누가 스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걸으면서 제가 어깨에 되게 민감해서 어깨 좋아하는구나. 걸으면서 자꾸 손을 제 손에 슬쩍 스쳐요. 아오. 그렇다고 확 잡지는 않고요. 분위기가 참 묘한데 이거 제가 먼저 잡아달라는 신호인가요? 하셨습니다. 팔길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되게 붙어서 걷나? 붙어서 걷는 걸 좋아하거나 치대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 있어요. 아니, 제 친구 중에 분명 있었어요. 남자 아이인데 혼자 걷는 걸 되게 못해요. 되게 이렇게 치대고 계속 뭐 이렇게 남자건 부딪히거나 여자건 상관없죠? 네, 남자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상관없구나. 제 옆에 걷는데 계속 이렇게 어깨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기대서 걷거나 좀 이렇게 치대는 그런 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분위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게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분위기를 봐야 맞아. 될 것 같아요. 얘기해 보면 어때요? 아니 먼저 잡아보면 어때요? 그거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거리가 왜냐면 멀어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잘못하면. 손인데 그렇죠. 발 아니니까. 손인데 한 번쯤 아니 한 번쯤은 근데 집 손인데 방향을 이제 조금만 내가 아니, 저기- 잘못 잡은 것처럼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왼발 오른발 하다가 손이 잡혔네. 우리 한번 잡고 걸어가 볼까? 어색해.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잡았지 미안 이렇게 넘어도 되고 근데 슬쩍 뭐 그런 시도를 해봤을 때 다음 날부터 그 길을 혼자 걸어도 된다 싶으면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어색해져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것도 아니면 맞을 수도 나는 사실 그냥
손잡는 거에 대한 얘기를 슬쩍 꺼내보는 건 어떨까? 근데 얘기 꺼내면은 거기서 야 뭐 뭔 소리야 이렇게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잡아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아니요, 손을 잡는다라는 얘기 말고 그러면 그냥 괜히 뭐 춥지 않아라든지 어? 괜히 근데 이게 뻔한- 주머니에 장갑 꺼내. 이 4월인데 따뜻하네. 장갑을 갖고 다니네. 되게 당황. 4월인데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내가 수족냉증이라. 그렇지, 냉증이구나. 그렇죠. 아이고. 그냥 저 같으면 분위기 보고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쳤는데 내가 나도. 조금 더 고의적으로 스쳤는데 어. 이치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잡는 거죠. 그래요. 그래 이렇게 잘못 잡은 척하면서 한번 잡아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서영님. 네, 8829님. 죄송해요. 네. 최서영님. 최서영님. 했구나. 네. 최세영님. 저는 고1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그 유명한 교회 오빠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래서 오빠가 안 된다고 제가. 1월쯤부터 오빠가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 저한테 내가 널 지켜주겠다. 친오빠가 되어주겠다. 친오빠? 친오빠는 될 수 없어요. 네. 밥 사주고 싶다. 이러면서 흔들리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친오빠가 돼주는 게 어떻게 흔들리는 말이야. 그러게요. 근데 문제는 친오빠가 계속 없어서 그래요. 최서영님이 외동인가 봐요. 계속 이런 말만 자꾸 자꾸 날리고 정작 고백을 안 한대요. 통화도 매일 하고 연락도 하는데 친오빠라고 그러는 이 사람의 마음은 뭔가요? 친오빠가 있으신가요, 두 분? 저는 없어요. 없죠. 네. 일단 우리 가족분들 푸른밤을 듣고 계시는 가족분 중에 친오빠가 계신 분들이라면 네. 지금 이 교회 오빠가 이성적으로 다가온 게 아닐 거다라는 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정말요? 대부분의 친오빠와의 관계 좋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 많이 네, 봤어요. 그리고 상당히 무섭거나 되게 탄압하거나 근데 이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내가 그냥 친한 오빠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린라이트인데 친오빠는 그냥 정말 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건가요? 그 정도로 네. 상당히 친밀한 그리고 이성적인 뉘앙스를 품지 않은 정말. 만약에 저라면 친오빠를 들먹거릴 정도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내가 이성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그렇지. 누가 내가 너의 친누나가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치. 맞아. 근데 또 모성애라는 걸 자극하고 막 이런 근데 얘기를 해보면 친오빠는 피줄인데. 뉘앙스가 이상해요. 그러면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린라이트 아닌 걸로. 씨. 아닌 걸로. 너무 정말 싫어하네. 친오빠가 되어주고 싶어. 제가 엄마, 미안합니다. 아빠한테. 제가 대신 그런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같아요. 그런 거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보세요. 네. 9190님 관심도 없던 애가 갑자기 제 꿈에 나타나 애인으로 나온 이후부터 그 애가 자꾸 눈에 밟혀요. 그리고 꿈에서 설렜던 감정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그 애를 보면 자꾸 이상한 감정이 드네요. 이거 뭐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런 감정이 네, 드는 맞아요. 거는. 꿈에 나오면 약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꿈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그게 자주 생각을 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자기 전에 본 거 아니야? 기사에서 뭐 교육방송에서 보셨나요? 아니 교육방송 아니고 교육방송. 무슨 떠도는 SNS에서 본 기사였는데 그게 성적인 매력을 자기한테 푸른밤이라고 이렇게 시간에 맞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이 꿈에 나온대요. 아닌데 난 그렇지 않은 사람 나왔었는데. 아니 근데 뭐 은연중에 되게 이상한 사람 나왔구나. 그건 개꿈이에요. 개꿈. 어쨌건 그 사람- 그런 연관성도 있을 수 있다. 그게 그 연구 결과 거기서 나왔어요.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네. 꿈에 나왔으면 네네네.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나의 50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의 숨겨져 있는 50가지 중에 그림자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아니어야 되는데. 윤주 씨는 아니어야 된다고. 네. 누가 나온 거예요? 사장님이요. 제발 아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개꿈이네요, 개꿈. 자, 많은 사연 해결해 봤어요. 해결했어요? 우리 마음에 들면 해결된 예, 거예요. 속이 더 시원하네요. 맞아요. 시원합니다. 해결했어. 네. 자, 노래를 듣고 올게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내 모든 것 듣고 오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내 모든 것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성북구에서 성북구도 제가 참 좋아하는 동네인데 살았었거든요. 아, 성북구에. 예, 축하드립니다. 저도 살았었어요. 성북구. 그랬군요. 아이러브 성북구. 네, 익명을 요청하신 H씨의 사연 만나보죠.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취미도 취향도 맞고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인데요. 사귀면서 트러블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대화로 잘 풀어나가는 편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감정을 과연 사랑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좋아하는 건 맞는데 사랑이 맞는 걸까? 싶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 사람 만나기 직전에 많은 아픈 이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처럼 그렇게 불타오르는 감정도 없는 것 같고 사랑한다는 말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밌고 좋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제가 많이 섭섭했던 건지 얼마 전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요즘에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는 사귀는 사이인데 왜 자꾸 나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모르겠어. 예전에 제가 울면서 누군가에게 했던 그 말을 남자친구가 저에게 똑같이 하는데 정말 미안했습니다. 혹시 외로운 게 싫어서 누군가의 감정을 빌미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저도 모르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정말 어쩌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애인이 있는데 네. 그 사람과의 뭐랄까요, 관계에 대한 확신? 감정에 대한 뜨거움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나이가 몇 살인지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게 궁금하긴 네, 했어요. 네, 얼마나 만났는지와 네. 연애 기간과 본인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 그러면 임의를 정할까요? 저희가요? 아, 그래요? 정해볼까요? 괜찮은데? 괜히 한번 정해볼까요? 14살? 그러면 지금 뭐 힘들 수 있죠, 사귀는 게. 20대 중후반 아닐까요? 저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아무리 그러니까 행복을 해도 이게 지금 내가 행복해도 되나? 내가 지금 행복한 게 맞나?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자기가 그렇게 그냥 그 틀을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고 좋은 네네. 남자인데 그냥 예전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연애했는지를 계속 떠올리면서 나는 이래, 나는 원래 이랬으니까 라고 계속 자기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막 되게 스펙타클한 그 감정을 공유했던 사랑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나는 막 정신없이 막 싸우기도 하고 뭐 되게 사랑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되게 뭐 물 흐르듯이 되게 평탄한. 평탄한 이런 연애를 하니까 뭔가 살짝 지루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친구가. 그렇죠. 뭔가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감정의 기봉이라든지 뭐 연애 사에 좀 뭔가 기록될 무언가들이 적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섭섭해할 일은 아니 섭섭하다기보다 내가 그게 행복한 게 맞나 사랑하는 게 맞나라고 의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리석은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도 또 이 사람이 본인한테 되게 아픈 기억으로 남고 네. 그때 내가 더 잘할 걸 이라는 후회를 자꾸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최선을 다하고 그냥 지금 감정이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니까 네네. 근데 자꾸 자기의 그 틀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랑. 네. 불타오르는 게 사랑인가요? 편안한 게 사랑인가요? 두 분은 어떠세요? 여러 모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주 네. 씨도.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뭔가 뜨겁게 불타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편안한 게 더 저에게 맞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성향이구나. 하거든요. 예. 뭐 불타는 것도 물론 사랑일 수 있고 사람에 네. 따라 서로의 뭔가 지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편안하고 좀 순탄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조금은 부러운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나 나를 많이 좋아해주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기복 없이 계속해서 네. 지내고 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마음인지도 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맞아요.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권태로울 수가 있어요. 왜 계속 나만 보고 있지? 왜 이렇게 날 좋아해 주지? 이게 음. 처음에는 고맙고 좋다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나는 너랑 안 만나보다 헤어져. 그러면은 어. 그 후에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아, 더 그때 잘할 걸. 왜 이런 고마운 사람을 내가 몰랐을까? 뭐 맞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감정 표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벽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이전에 만났던 이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함부로 못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네. 뭔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단 되게 사랑한다는 말에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잊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해주니까 나도 사랑해 라든지 나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도거든요. 나도, 이 말 이 두 글자 사전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나도 그러니까 나 짬뽕 나도 이것도 이런 것도 되게 싫어. 야 똑바로 얘기해. 나 짬뽕이라고 그래, 얘기해. 너도 뭐 나도 짬뽕까지 해. 나도 괜찮아. 짬뽕 뒤에 짬뽕 해.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나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연애할 땐 더욱더 표현 자체가 더 나의 마음을 나는 이래라고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네네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어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저는 정말 자주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나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건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말하다 보면 감정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맞아 맞아. 뭐 사람이 늘 10번 얘기했는데 10번이 감정이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그래도 어쨌건 자주 말하다 보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표현을 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나도 빼고. 나도 해도 돼요. 근데 나도 사랑해. 그렇죠, 그렇죠. 나도 미안해. 어, 나도 고마워. 이런 식으로. 좋네요. 일단 이분이 이 H 씨가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 친구랑 좀 더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남자분이 뭐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괜찮은 분인 것 같아서. 네. 네. 그냥 일단 좀 만나다가 계속 이런 마음이 든다. 계속 죄책감이 들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건 근데 어쩔 수 조금만 없죠. 더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후회하면은 너무 슬프니까. 맞아요. 네, 되돌이킬 수가 없죠. 돌이킬 수가 없죠. 그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이 말이 되게 슬픈 말이거든요. 얼마나 외롭다는 그 거니까. 남자분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쟤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한번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본인이요? 네.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영화 얘기라서 좀 그렇기도 한데 그 사랑의 파리라는 영화를 보면요. 재밌죠 그 영화. 거기에서 그 암 걸린 부인을 이제 도와주는 남편이 나와요. 네네. 근데 원래 부인이 이제 나 암에 걸렸어라고 얘기하는 그 날에 네. 그 남편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새로 생겼어라고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암 걸렸다는 얘기를 먼저 들은 거지. 그런 다음에 원래 이제 자기의 내연녀라고 예. 애인을 이랑 빠이빠이를 하고 그 원래 부인한테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다 해줬어요. 네네.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들을. 그러고 나서 진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것도 노력이잖아요. 맞아요. 네, 에리 프롬이 그랬는데 사랑은 노력이다. 누구요? 에리 프롬. 누구죠? LA 프롬이라고. LA 말고 에리히. 에리. 갈비 네네네. 에리. 맛있죠. 아니, 왜 좋은 말 하는데 갑자기. 네네. 근데 맛있다뇨. 이렇게 좀 맛있다뇨.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재밌잖아요. 또. 재밌네요. 재밌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네. 사랑은 뭐라고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LA 갈비 때문에. 노력이다. 노력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LA 갈비는 맛있고요. 네. 먹고 싶다. 이 새벽에. 회식해야겠어요.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잘 가요. 네. 안녕.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어릴 적 나는 눈물이 많은 아이였다.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근데 언제부터였을까 나이를 먹으면서 우는 걸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올 때면 억지로 참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니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 속상하고 우울하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이처럼 목 놓아 울다가 문득 내가 참 오랜만에 울어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언제였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울지 않는 연습을 하면서 나는 어른이 되었던 것 같다. 기쁨도 슬픔도 감동도 설렘도 감정을 잃어버린 얼음 같은 어른 말이다. 선물을 주는 산타 할아버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울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 처음 본 그녀의 눈빛 맑은 웃음이 아직도 그댈 보는 내 가슴을 일렁이게 해. 수줍고 또 어색했던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윤정희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전기뱀장어의 사랑의 자전거였습니다. 새 글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되게 언제부턴가 진짜 현실의 감정을 내비치는 거, 이게 좀 민망한 일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시기적인 문제, 시대의 분위기라기보다 그냥 예전부터 그래왔던,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그건 이겨내야지라는 사회적인 뭔가 분위기?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막 다들 드라마 보면서 울고 감동적인 영화 혹은 뭐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서 눈물을 대처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내 얘기로 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눈물이죠. 난 지금 울고 싶은데, 너무너무 울고 싶은데 내가 지금 힘들다고 슬프다고 헤어졌다고 아니면 뭐 잘렸다고 아니면 뭐 힘든 일이 있다고 울면 너무 약해 보이고 좀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내비쳐질까봐 매개체를 찾는 거죠. 나를 슬프게 만들, 울어도 될 만한, 남들이 봤을 때 울만하지, 이 정도면 울만한 스토리야, 이 정도면 울만한 영화야, 드라마야, 그런 꺼리를 찾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우는 게 다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는 스스로에게 솔직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전 되게 잘 울거든요.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버려요. 저는 울고 싶어, 울 거야. 펑펑펑.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윤혜진님,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나게 된 이상형에 완전 가까운 오빠가 있는데요. 저를 많이 챙겨주고 굳은 일은 다 본인이
도맡아 하는 모습에 두근두근 설렜거든요. 근데 저 혼자만의 설렘이었나 봐요. 오늘 자기는 키 크고 몸매 좋고 예쁜 여자가 좋다네요. 참, 그런 여자가 몇이나 있어 하셨습니다. 아니 뭐 키 크고 몸매 좋고 예쁜 여자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윤혜진 님이 싫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윤혜진 님은 잘생기고 키 크고 어깨 넓고 뭐 그런 사람 싫어요? 질색이에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런 얘기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예쁜 여자가 좋은 거지. 사귀고 싶거나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꼭 그래야만 또 사랑할 수 있는 건 거다라는 얘기는 또 아니니까. 이지연님, 중등 임용고사 최종 문턱까지 갔다가 불합격. 미생 되기도 힘드네요. 사회생활 저도 조금 경험해봤고 힘들다는 말이 많지만 제가 원하는 직업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미생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김필, 곽진원의 지친 하루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힘내십시오. 지금 뭐 최종 문턱까지 갔다가 불합격이어서 더 힘 빠지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최종 문턱까지 갔으니까 지금 조금만 더 준비를 하시고 보강을 하시면 덜컥 붙으시는 거예요. 덜컥 붙어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푸른밤에도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세요. 6434님, 2시간 전에 10년 동안 저의 20대 청춘을 보낸 직장에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쌓인 건 많았지만 담담하게 말했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의 상사를 보니 예상했었나 봐요. 섭섭은 없고 시원과 두려움은 있네요.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기도 해요. 너무 한가하기만 해와서 다른 길을 찾는 것도 솔로인 것도 지금의 나이도 홀가분해지고 싶은 마음을 막는 것도 같아요. 응원 좀 해줘요 하셨습니다. 너무 한 가지만 해와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좀 힘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건 누구나 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지금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시고 결정을 하신 걸 테니까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직장 올 겁니다. 나이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준비를 하셔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보내주시진 않으셨지만 확실히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의사를 밝히셨겠죠?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 힘내십시오. 이지은님, 남자친구랑 3년이 되어가요. 남친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네요. 여자친구니까 다른 사람과 톡하는 말투가 달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싸우다가 지쳐서 편하게 하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단 한 번도 저한테는 안 썼던 이응이응 이것만 보내더라고요.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셨습니다. 이건 왜 편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본인 마음만 더 불편해지는 일일 텐데 지금이라도 이야기하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절대 못하겠어. 이응이응이라니 이 무관심한 남자야. 아휴 너무하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응이응 동성한테도 전 잘 안 쓰는데 이응이응 이응키읔 지읒치읒 뭐 이런 거 저는 장난칠 때나 좀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어투로 장난칠 때나 쓰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남자친구한테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세요. 신승은님, 새벽 5시면 출근해야 하는 파티쉐예요. 감성에 좀 젖고 싶은 밤이네요. 링킨파크의 더 메신저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감성에 젖고 싶지만 링킨파크를 듣겠다. 사실 링킨파크의 곡이라고 하면 다들 파워풀하고 뭔가 랩이 튀어나와줘야 될 것 같고 감성과 그런 것보다는 뭔가 락 스피릿과 좀 더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떠올리실 수 있죠. 5시에 출근하시면 진짜 지금쯤 주무셔야 할 텐데 그러셔야 좀 내일 하루가 안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주무시지 않을 거라면 푸른밤 들으시면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로린 힐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리고 윤상의 바람에게 두 곡 듣고 올게요. Refugee camp, conspiracy theory, why? Yeah, why?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혹시 그 사람을 만나거든 용서를 빌어주겠니 홀로 버려둔 세월이 길지는 않았는지 로린 힐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리고 윤상의 바람에게 두 곡 듣고 오셨고요. 한 곡 더 듣죠. 제이미 칼럼의 I'm All Over It 듣겠습니다. Hello, innocence. Though it seems like we've been friends for years, and I'm finishing. How I wish I had never begun. Though it should be the last one, and it's dragging me down to my knees, where I'm begging you, please let me go. 오늘 방백 폐허 이후 도종환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 덮이고 용암에 녹는 산기슭대도 살아서 재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무더기에 덮여 메말라 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말처럼 쉬운 말이 없다고 느껴지죠. 난 너무 힘든데 당신들이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포기할 권리 나에게만 있어요. 당연히 포기하지 않을 권리도 나에게 있고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나를 잃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곡으로 에이미 만의 That's Just What You Are 들려드릴게요. 내일도 쉬러 와요.